정말 저는 큰다우리 발도르프 어린이집 이꼴 친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든든한 육아 조력자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구로구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정말 제 이름 걸고 정말 완전 강추해 드립니다.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네. 큰다우리 발도르프 어린이집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이거는 진짜 자신 있다, 이거는 특별하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어린이집은 네, 안녕하세요. 오늘 출장 한 스푼은 진짜 오자마자 가슴이 뭉클뭉클해집니다. 구로구 큰다우리 발도르프 어린이집에 왔습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오수와 저희 딸이죠. 저희 딸이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여기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원장님도 그대로 계시고 선생님들도 그대로 계시고 특히나 저희 딸 아이랑 같이 이제 활동을 하던 아이를 봤는데 막 가슴이 뭉글뭉글해지면서 내가 여기서 진짜 따뜻하게 잘 지냈지, 정말 잘 지냈지 하면서 이런 몽글몽글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저와 함께 인터뷰 나눠주실 큰다우리 발도르프 어린이집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고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큰다우리 발도르프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혜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하면서 발도르프 어린이집으로 이제 아이들을 이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저는 발도르프 어린이집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은 이제 발도르프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잘했던 건 아이들을 이제 발도르프 어린이집에 보냈던 것 같아요. 원장님 아이들 완전 어렸을 때도 네. 대한민국에 발도르프 어린이집이 있었나요? 네, 있었죠. 오, 너무 좋네요. 그 1999년 이전에 네. 이제 제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다녔던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이제 발도르프를 처음 이제 접하시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 갔다 오시고 우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이집에다가 발도르프를 이제 전파를 하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교사였었고 네. 그래서 그때는 이거 인형을 꼭 만들어야 돼 이러면서 그냥 맞아. 그때는 이제 인형을 이제 모유수를 하면서 와. 한쪽에서 이제 젖을 어머나. 흘리면서 어머나. 그러면서 이제 바느질을 하면서 어머나, 그게 돼요? 그러면서 발도르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애는 이렇게 젖을 물리고 나는 이제 이렇게 수축이를 네. 수공이를 하면서 오 먹어 하면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네네네. 대단하십니다. 그럼 원장님 저희 지금 구로구 큰다우리 발도르프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이죠? 네, 그러니까 설립 형태는 민간 어린이집이고요. 네. 그래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영원이죠. 네, 그 서울형 어린이집이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인건비와 그 다음에 그런 운영비 일부분이 이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도르프 어린이집이면서도 국공립이나 이렇게 전환하지 않고 서울형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그러니까 발도르프 교육을 조금 실천을 올곧이 하고 싶은 마음 첫 번째랑 그리고 그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들어온 거는 선생님들의 이제 이런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다 국공립 수준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어머님들이 어린이집에 진입하는 문턱을 좀 낮추려고. 그러면 원장님 저는 네. 이제 어린이집 졸업한 할 때가 된 7살 왕형님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첫 번째 국공립, 두 번째 서울형, 세 번째 민간 어린이집. 이게 차이가 뭔가요? 국공립은 설립 주체가 네. 아까
구나 시나 어쨌든 정부인 거고요. 네네네. 국가인 거고 네. 그다음에 서울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공립, 민간, 가정 이렇게 돼요. 아. 그다음에 그래서 그다음에 뭐 법인 어. 그리고 뭐 공동육아 이렇게 되는데 공동육아도 그거 설립 형태에 따라 약간씩 좀 달라지는데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설립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형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어린이집에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국가의 그 국공립 수준에 준하는 지원이 들어간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서 회계 감사나 뭐 이런 걸 받아서 네. 그만큼 이게 조건이 맞추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겠다 이제 이러는 거죠. 어린이집도 이렇게 복잡한데 유치원까지 또 올라가면 또 복잡해지고 그리고 또 유부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그러면은 우리가 원장님의 아이들도 다 발도르프를 보내셨고 그리고 원장님도 발도르프 교육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릴 적에는 그 아이의 자기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키워주잖아요. 발도르프 어린이집에서는 그쵸. 어떤 막 이런 학습 이런 게 모선이라기보다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의 의지를 키우고 이 기초가 되는 이 뿌리를 단단하게 하는 그 과정은 평생을 돌이켜봐도 다시 오지 않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정말 잘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렇게 잘 이렇게 성장을 해서 네. 그 스스로 무언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찾아가고 그렇게 무언가를 향해서 가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성인으로 크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자립적인 사람으로 크는 것에 발도르프가 저는 핵심인 것 같고 예, 발도르프 교육에 그런 그런 것을 지향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 원장님, 우리 어린이집 이름이 큰다우리잖아요. 큰다우리에 담긴 뭐 뜻이 있을까요? 큰다우리는 다우리가 다 함께 사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아, 좋다. 네, 그래서 큰다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큰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큰다우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다우리라고 하는 이제 영화를 보는 이제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 다우리 어린이집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다우리 어린이집에 그런 정신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가져가고 싶고 아하. 그래서 이름도 이제 같이 가지고 오면서 저희는 아이들이 그때는 이름을 처음 만들 때는 영화가 없었거든요. 만 1, 2세 연령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유아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큰 다우리 이렇게 했고 지금은 이제 연령이 늘어나서 이제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 다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원장님 지금 2025년 기준으로 구로구 큰다우리 발도르프 어린이집은 몇 살부터 그러니까 몇 개월부터 몇 살까지 들어올 수 있나요? 만 1세부터 만 5세 우리나라 나이로 3살부터 7살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나 이제 구로구로 이사를 가는데 하시는 분들 또는 나 구로구 살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다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여기에 보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 등록을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입소 대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전화하셔가지고 전화 상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전화 오시면 언제든지 항상 상담 이제 어머님이랑 일정 잡아가지고 상담하셔서 오셔가지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과정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입소 대기는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큰다우리 발도르프 어린이집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이거는 진짜 자신 있다. 이거는 특별하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어린이집은 교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인데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오래되신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2010년부터 같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근속연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 5년 이상은 다 되시고 완벽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자체도 그 개인적으로
그 연차가 되게 많으세요. 오. 근속 연수가 다 많으신 분들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좋은, 굉장히 좋은 조력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예뻐하고 뭔가 이런 그뭐 집에 가서도 또 생각해보고 막 이러면서 그 아이를 생각해보고 얘한테 뭐가 필요한가 고민하고 이러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정말로 교사인 네. 선생님이 별로 흔치 않아요. 근데 저희는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원장님 책임지세요. 왜요? 눈높이를 너무 높여놓았어요, 솔직히 근다우리가. 근데 발도르프 어린이집 뭐 산을 간다던가 뭐 유기농을 한다 이런 거는 다 발도르프 어린이집은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뭐 막 특별히 뭐 얘기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들이 오래오래 다니는 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만큼 원장님을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아이들이 좋아서 저는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찐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그런 교사분들이 가득 찬 곳 큰다우리 발도르프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근데 제가 이제 배우만 스푼을 하면서 발도르프 어린이집을 이렇게 알리고자 네. 하나하나씩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댓글 보면 숲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원장님, 네. 숲 유치원과 발도르프 유치원 차이가 뭘까요? 숲 유치원과 발도르프 유치원의 차이는 그러니까 발도르프 유치원 어린이집은 그러니까 숲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가는 곳이 아니고요. 아이들의 의지나 그다음에 아이들의 이런 활동들, 신체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네. 이제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숲으로 가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목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숲 어린이집 이런 데는 숲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일과를 체험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목적이 약간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발도르프 어린이집에서의 숲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가 아니에요. 발도르프 어린이집에서는 아이의 그런 신체 발달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아이들이 그런 그 의지를 키우는 이런 활동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 안에서 충분히 이렇게 있을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 거지. 목적이 약간 좀 다를 수도 다르다. 있어요. 네. 숲 유치원은 진짜 말 그대로 숲에서 활동을 하는 게 목적. 근데 발도르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7살까지는 신체가 발달해야 되는 시기니까 네네. 체력적으로도 훌륭해지고 그리고 이제 자연을 더불어서 알기 위해서 그것 때문 그 목적으로 매일 나가서 산책을 하고 큰다우리 발도르프 같은 경우에는 산이 멀다 보니까 금요일마다 가고 대신에 월화수목은 또 앞에 공원 가고 하잖아요, 그죠? 네, 매일 산책을 나가죠. 이제 산책을 가고 자연을 숲으로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 일상 산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자연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계절이 흘러가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워지면 추워진 대로 더워지면 더워지는 대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아이들이 1년의 흐름을 아이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의 흐름도 경험을 하는 거고 예, 그런 일과 중에 하나의 활동으로 이제 숲을 가는 거지. 맞아. 예, 그래서 이게 숲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해했습니다.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셨을까요? 수십 년간 이제 원장님으로서 이제 많은 아이들을 봐오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매 순간 그때마다 이건 너무 기억에 남아 막 그러고 지나는데 몇 년 지나면 다 까먹는 거예요. 그치. 초창기 때인데 아이가 약간 경계선에 있는 아이였어요. 요새 경계선 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폐의 경계선의 아이였는데 네. 아이가 이제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는 아이가 눈 마주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말도 잘 안 하고 그 표현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막 이러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상담을 하고 근데 아이가 경계선이긴 했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나 이런 게 그래도 조금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랑 함께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아이랑 입학을 했는데 입학해서
그 어머님한테 이제 그때 입학하는 날부터 해서 어머님한테 아이랑 눈 마주치고 얘기를 해주세요.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가 양말 신는 거 뭐 이러는 거 혼자 할 수 있게 그냥 두세요. 해주세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계속 이제 누구야 이러고서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고 그랬어? 그럼 선생님 눈 봐. 예쁜 눈 선생님 눈에 예쁜 별 있지?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말부터 옷 입는 거부터 뭐 하는 거, 옷 개는 거부터 숟가락 밥 먹는 거 뭐 다 하나하나를 뭐 이렇게 막 해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게 기다려줬거든요.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아이가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가 뭐 특별히 어떤 것을 해준 게 아니고 기다려줬거든요. 하게끔 이 아이가 하게끔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면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뒤에부터는 눈도 좀 마주치고 그 다음에 자기 표현도 조금씩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신기하다. 그랬었죠. 신기하다. 기다려주면 아이들은 정말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네네. 진짜 요즘은 부모님들이 너무 친절한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너무 A부터 Z까지를 너무 많이 해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이 대신 너무 아파하려고 하고 아파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것도 그 아이 몫이거든요. 제가 요새 이제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이 인생을 대신 살지 말라고.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져서 모아져서 가는 게 인생이고 삶이더라. 그래서 영유아기 때 뭐 특별하게 뭔가를 막 잘하지 않아도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그 아이의 그런 것들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잘 키워놔주면 그 아이가 차곡차곡 쌓인 그 힘을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이게 길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엄마들끼리 말하는 게 발도르프는 손드르프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손으로 하는 게 맞나요? 어떤가요? 손으로 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왜냐면 손 작업은 아이들의 감각, 근육, 소근육 발달을 다 키워주는 되게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손으로 많이 할수록 뇌 발달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손으로 많이 하는 게 맞고 선생님들 중에서 뭐 손도르프 얘기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 손도르프 아니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워낙 뭐 손으로 만드는 게 많아서 그렇다. 다 손으로 만드셨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근데 일반 혹시나 이제 발도르프를 하고 싶은데 이 손으로 만드는 손재주가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맞춤 제작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100%다 손으로 하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발도르프 교육 좋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교사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교사 입장에서. 원장님, 큰다우리 발도르프 어린이집 아이들이 누리는 일과 시간이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은 7시 반부터 문을 열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머님들의 이제 일과에 맞춰가지고 등원을 하잖아요. 뭐 7시 반, 8시 오시는 분도 있고 9시 10분 정도 되면 한 거의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42명이 거의 다 와요. 42명. 와. 영화까지 다 해서 오전에 간식도 같이 먹으면서 그리고 와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놀고 싶은 것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뭐 요리 활동을 하고 싶은 아이는 요리 활동을 선택을 해서 이제 그날 쿠키를 만든다 그러면 쿠키 만들러 가고 아니면 밀랍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놀이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놀이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랑 그 유아 같은 경우는 그 정리하고 그 모임을 해요. 반 모임을 해요. 아침 모임이라고 하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라이겐도 하고 그다음에 손님이도 하고 나서 이제 산책을 나가요. 산책을 나가면 산책 나가서 1시간 정도 금방에 이제 뭐 그 놀이터나 그 공원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산책을 나가고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는 거죠. 근데 영화는 이 리듬이 좀 빨라요.
그래서 영아는 11시 반 정도가 되면은 점심을 먹는데 유아는 12시가 좀 넘어서 점심을 먹어요. 네. 네, 점심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양치랑 이런 건 이제 주겸으로 양치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낮잠 준비하고 낮잠 자면 7세 아이들은 낮잠을 안 자요. 다른 연령들은 다 낮잠을 자는데 네. 그럼 7세 아이들은 이제 낮잠 시간에 이제 7세 학교 가기 위한 준비 이제 시간을 가져요. 원래 그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아니 발도르프 어린이집에서는 7세 이제 뭐 한글 뭐 이런 걸 안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학교를 어머님들한테 뭐 학습지든 이런 것들은 안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래도 조금 어머님들이 이제 불안함이나 이런 것 좀 해소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7세 이런 수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네. 3시 넘어서 이제 아이들 간식 먹고 나면 또 놀아요. 네. 놀고 그러고 나면 이제 마당에서 그 이제 연장 보육이 되거든요. 4시 유아는 4시 반부터 하원을 하는데 그러면 한 4시 반에서부터 6시 올 때까지 마당에서 놀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연장보육 선생님이 또 따로 계셔서 네. 그 선생님이 일과를 어떻게 이제 구성하냐에 따라 약간 달라지고 이렇게 정말 저는 큰다우리 발도르프 어린이집 이꼴 친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든든한 육아 조력자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구로구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정말 제 이름 걸고 정말 왕전 강추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 친정어머니 우리 큰다우리 발도르프 원장님 저랑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배움 한 스푼 나오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수엄마를 봐서 좋고요. 야,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 프로페셔널한 이제 어머님을 봐서 또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네, 맨날 저 오늘 원장님 오늘 수학을 이랬어요. 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맨날 이렇게 징징거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나가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발도르프 교육이 그 저는 아이들이 발도르프 교육 모든 아이들이 발도르프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길에 수아 어머님이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좋고 고마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배움 한 스푼 하세요. 고맙습니다. 영상이 울림이 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렇게 어디든 가고 있습니다.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원 기간도 괜찮습니다. 어디든 불러주시면 저랑 PD님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